2011년 겨울은 길고도 추웠다. 갯벌 생물들에게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착한 냄새 나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해산이 있어요. 어민들은 원인으로 추위를 지목했다. 바다마저 얼린 추위에 꼬막이 얼어 폐사했다는 것이다. 과연 지난 겨울의 추위는 갯벌 생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추위를 피해 남하한 새들은 왜 순천만을 찾았을까? 생명 활동이 멈추지 않는 갯벌. 혹한이 남긴 흔적이 봄으로 이어진다. 겨울 지나 봄, 생명의 갯벌을 본다. 이번 추위는 강물뿐 아니라 바닷물도 얼려버렸습니다. 서해섬은 고립돼 버렸습니다.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혹독했다. 최근 10년 내에 그러한 날씨가 조금 적었지만은 작년 겨울과 올 겨울은 영하 10도 내외의 추운 날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북극 진동과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약 40일가량의 긴 추위가 지속되어 매우 춥게 느껴졌습니다. 해안이나 갯벌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화도 연안의 갯벌은 겨우내 절반 이상 얼음에 덮여 있었다. 파도가 들고 나는 갯벌은 얼음에 갇혔고 생명의 기운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몇 년째 한반도의 갯벌 생태 변화를 관찰해온 인하대 홍재상 교수 연구팀이 서해 인근의 선제도를 찾은 것은 지난 2월. 추위로 인한 어패류의 생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잠깐만.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바지락이 굉장히 엄청났었거든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지금 뭐 바지락 거의 안 보이네요. 어떻게 뭐 없지 바지락? 갯벌에 가장 많이 분포하던 바지락 같은 폐류의 폐사가 눈에 띄었다. 과연 겨울의 혹한이 폐류의 폐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것일까? 또 다른 변화가 확인된 곳은 전남 벌규의 갯벌. 전국에서 소비되는 꼬막의 70%가 생산되는 벌교 일대 갯벌의 꼬막 상태가 예년과는 달랐다. 그거는 어때? 아이 쏘면 안 하잖아. 그럼 성경 썩은 데가 나요? 꼬막이 취향이 추워갖고 다 썩어졌지. 꼬막이 얼었어요? 이 시기면 수확한 꼬막으로 경운기가 가득 차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작년 시안에 추워갖고 꼬막이 썩었어. 요것도 썩었어. 보성 일대 어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꼬막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어민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어민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것은 물론 직접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감정기라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갯벌 위를 긋다 보면은 소량만 채취를 해서 감정을 하는 감정기계입니다. 해수에 잠긴 갯벌 밑바닥을 긁어 성장 중인 꼬막을 채취하는 작업인데 꼬막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고약한 냄새 나죠 지금. 이게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동사를 입어서 실패가 오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다 새살이 있어요. 이렇게 부패한 건 가 색깔이 까맣고요. 이 꼬막을 열었을 때 빨간 피와 꽉 차 있어야 될 탱글탱글해야 될 꼬막 살이 이렇게 부패로 인해서 고약한 냄새를 내죠. 생명을 잃어버린 꼬막. 정말 그 이유는 겨울 동안 이어진 추위 때문일까? 자연 폐사율을 저희가 그냥 가장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도 5%에서 10% 정도 봅니다. 근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2001년도에 그 100년 만에 한파 다음으로 한파가 왔다 그러죠. 그 한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꼬막이 약 80% 이상 폐사가 온 거죠. 갯벌 표면 4-5cm 아래에서 서식하는 꼬막에게 계속된 낮은 기온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꼬막 수확을 포기한 채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겨울 갯벌의 변화는 생명의 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루미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다는 흑두루미는 전 세계 만여 마리만 생존하는 멸종 위기종. 그런데 올 들어 무려 5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아들었다. 기온 변화에 가장 예민한 철새인 흑두루미의 출현은 올겨울 한파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멸종 위기종인 고니는 천수만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추위로 월동지가 얼어붙으면서 남쪽으로 이동해 순천만 일대에서 70여 마리가 목격됐다. 머리에 댕기 모양 깃털을 달고 있는 댕기머리 물대새의 개체수도 올 들어 크게 늘었고, 역시 멸종 위기종으로 부리 끝에 달린 촉각기관으로 갯벌의 숨은 먹이를 찾아내는 알라꼬리 마도여도 역시 올 들어 순천만에서 확인된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몸길이 30cm 정도인 검은머리 갈매기 역시 그동안엔 낙동강 부근 갯벌에서만 확인되던 것이 올 들어 처음으로 순천만 일대에서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주걱처럼 넓적하게 생긴 부리로 휘휘 물을 저어 먹잇감을 사냥하는 저새까지 올 들어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낸 겨울철새는 무려 220여 종.
올해 많이 추워서 눈 덮이고 얼고 하니까 남쪽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기러기나 오리들이 많이 늘었고요. 두루미들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순천만 갯벌이 겨울철 새들의 월동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기후 때문만은 아니다. 물새에 의한 이제 그 갯벌 등급도를 한번 매겨봤는데 이 순천만이 상당히 그 주요종 희귀조류 또 이제 종 개체수 등등 이제 모든 평점을 뒀을 때 다른 갯벌보다 훨씬 우수하게 제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순천만은 전국의 갯벌 가운데 철새들의 먹잇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 민물도요는 왕좁쌀 무늬고등, 서해비단고등, 또 두토막 눈썹 참개지렁이 등등을 이제 먹고 있는데 갯벌에서 한 마리가 보통 38에서 45g 정도 되는데 제가 연구한 것 중에 38g짜리가 하루에 3,800마리의 개치렁이나 왕좁쌀 무늬고등이나 전부 이제 합쳐가지고 3,800마리 이상을 먹어야지만은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겨울 철새들에게 기온과 먹이는 월동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흑두루미 역시 그런 이유로 순천만에 모여든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갯벌뿐 아니라 갯벌 주변의 논 또한 흑두루미에게 좋은 먹이 공급원이다. 경계심이 많아 먹이를 먹는 동안에도 자주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는 흑두루미들. 이동은 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때로 뭉쳐서 진행된다. 농한기를 맞은 논에 정기적으로 알곡을 뿌려두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예민한 녀석들이 마음 놓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순천만 갯벌로 모여드는 겨울 철새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겨울 철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걸려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시작된 전봇대 제거 작업이 바로 그것. 갯벌과 인근 농경지의 전봇대 300여 개를 제거해 서식지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다. 근데 새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먹이를 먹어야지만이 이 추운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안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먹어야 되고요. 추우면 추울수록 더 많이 먹어야지만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순천만보다 더 넓은 갯벌이 있는 적도 있고 더 넓은 논이 있는 적도 있지만은 두 개가 잘 맞았다는 거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철원과 비무장지대 등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겨울을 나던 독수리가 올 들어 순천만에서도 목격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 10,0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는 멸종위기종인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사체만을 먹는 탓에 야생의 청소부로 불린다. 올 들어 100여 마리가 발견된 순천만 일대에서 이동 중에 다쳐서 들어온 20여 마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거 윙택 가는 거네. 윙택이라고 불리는 날개 부착용 인식표를 다는 작업. 독수리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간에는 사실 뭐 그 연구자별로 차이들이 좀 났었는데 다른 그 국가별로 이렇게 어느 색을 쓰겠다 이렇게 지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걸 하면서 그 관련된 각국 연구자들한테 우리 이제 한국은 앞으로 파란색을 쓰겠다, 파란색에 이제 흰색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 윙택을 쓰겠다고 공지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색깔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독일의 연구팀에서는 이미 뚜렷이 구분되는 국가별 윙택을 통해 멸종 위기에 몰린 독수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윙택은 독수리의 서식지와 체계적인 생태 연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철새만이 아니다. 순천만 갯벌 주변의 이암층, 듬성듬성 뚫린 넓은 구멍에도 생명체가 자리 잡고 있다. 파도와 바람이 진흙 바위를 뚫어 생긴 구멍은 갯벌 생명들에겐 일종의 아파트다. 그렇다면 그 구멍엔 어떤 생물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 좁고 깊은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이암 속을 촬영했다. (30cm) 이상 긴 입구를 지나서야 나타난 넓은 굴. 그 안엔 깊은 겨울잠에 빠진 도둑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구멍이 자연스러운 구멍이 없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곳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 토양 속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 바닷물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네 굴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닷가 옆에 흙이 있으면 파도 치면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암반 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그리고 간혹 물이 좀 들어와주고 이거는 굉장히 천혜의 장소죠. 도둑개로 볼 땐 저희가 가장 좋은 집일 겁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잠으로 보내는 도둑개. (11월에) 시작된 동면은 이듬해 4월이 되어서야 끝이 난다. 긴 휴면기를 거치는 동안 갯벌의 이암은 든든한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다. 전남 장흥의 갯벌에선 한겨울에도 수확이 끊이질 않는다. 수확물 가운데 하나는 자연산 굴이다. 자연산 굴은 건강한 갯벌의 상징이다. 오늘 좋겠네. 겨울에는 여름 거 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올해는 모시기도 안 돼요. 여름 것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여름 것을 하려고. 요것같이 좋은 것도 없어요. 사람께 요거 제일 좋다요. 겨울 찬바람을 맞아야 제맛이 난다는 굴 수확을 위해 장흥 지역 어민들은 기꺼이 추위를 감수한다. 갯벌 위로 밀물이 들어오면 어민들은 추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낙지잡이를 서두른다. 미끼를 넣은 통발로 겨울 낙지잡이를 하는 것은 장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저희 덕천 지역은 낙지가 주업이고 옹암이 쪽으로는 매생이, 김발, 그리고 겨울에 또 아까 저쪽으로 덕천 지역으로는 꼬막도 하시고 낙지는 갯벌 속 깊은 곳에 있다. 해수가 밀려드는 시간에 펄 밖으로 나온다.
낙지로 이름난 곳에서도 겨울에는 잡기 어렵다는 낙지가 장흥에는 흔하다. 장흥의 또 다른 겨울철 대표 수산물은 매생이다. 매생이는 청정 해역에서만 자란다는 해조류로 12월과 2월 사이 장흥 어민들에게 풍성함을 선사해준다. 바다가 뻘 자체가 갯벌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산칠이라면은 요건 질도 안 해버려요. 그 산은 뻘에 들어가면은 그 수분 맹키로 거의 발화가 안 되고 깔아앉으면은 그대로 있어요. 한겨울에도 풍성한 갯벌과 바다. 거기엔 어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어민 스스로 갯벌과 연안의 오염을 막기 위해 설치한 CCTV.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는지, 오염물질을 버리는 경우는 없는지를 24시간 관찰해 갯벌과 바다를 지켜가는 것이다. 장흥 갯벌과 바다가 건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근의 바다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대 연구팀과 함께 확인에 나섰다. 장흥 갯벌에서 5분여를 달려 도착한 곳. 안 좋아. 거긴 것 같네요. 해수면 아래로 확인되는 녹조류, 잘피가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군락지다. 찍어보고 그다음에 혹시 동물 같은 것. 장흥 인근 등량만 일대에선 흔하게 확인된다는 잘피 군락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잘피는 마치 육지의 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듯 잎을 맞대고 숲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다. 잘피 잎에 규조류를 먹고 자라는 고둥들도 군락지 사이에서 목격됐다. 또한 수중 생물들이 낳은 것으로 보이는 알집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뿌리 근처 바닥에는 잘피 잎에 붙어 사는 규조와 갯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수중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잘피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니다. 잘피가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소를 굉장히 많은 해양 동물한테 공급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연안의 생산성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피는 뛰어난 산소 생성 능력으로 수중 생물들에게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는 바닷속의 산소 탱크다. 개종류, 조개류, 그다음에 갯지렁이류, 그다음에 새우들, 엽새우들이 보이고요. 조금 더 이제 더 따뜻해지셔 해마 같은 것들도 여기 꼬리를 물고 자꾸 이렇게 잘피 서식하는데 주변에 많이 보이죠. 잘피는 한겨울에도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 겨울철 이런 봄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뿌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라는 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잘피. 잎뿐 아니라 뿌리 역시 탄소를 흡수해 수중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잘피가 바다의 숲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뛰어난 정화 능력 때문이다. 하루 평균 3cm 이상 자라는 잘피는 수심 3m 이하 햇볕이 드는 곳에선 어디서나 자라고, 초봄에 싹을 틔워 초여름이면 꽃을 피우고 불과 서너 달이면 숲을 이룰 만큼 번성해 나간다. 잘피는 오히려 이른 봄에 제일 왕성하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씨앗이 발화되는 것도 겨울부터 발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씨앗이거든요. 씨앗이고 이제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자란 거죠. 네. 여기 시드 코트가 아직 여기 붙어 있고요. 부산대 연구팀과 함께 잘피가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뿌리와 잎, 각각의 질소와 인을 넣어 분해 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각각 30 마이크로몰을 넣고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인데, 잘피의 정화 능력은 시각적으로도 확인될 만큼 뚜렷했다. 2시간 동안 잘피를 통해 정화된 물에는 투입됐던 질소와 인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각 챔버에 있는 잘피 개체가 2시간 동안 약 10 마이크로몰의 암모늄의 농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와 잎 모두 뛰어난 정화 능력을 가진 잘피. 건강한 잘피밭에선 연간 1제곱미터당 최고 100톤의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다. 잘피가 연간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의 탄소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만큼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소리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피의 높은 생산성 때문에 그런 탄소의 제거 능력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잘피를 활용한 갯벌 정화 방법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연구팀. 갯벌 인근에 잘피 숲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 첨단 센서를 심어 잘피로 인해 벌어지는 수중 생태계 변화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잘피가 자라면서 생기는 수중 생태계 변화를 통해 잘피의 활용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는 현재 1년째 진행 중. 수중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잘피 주변엔 연중, 치어와 수중 생물이 자란다. 햇빛을 받아들인 잎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 바다를 정화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잘피 연구. 국내에서는 불과 10여 년 전부터 연구되기 시작했다. 건강한 잘피밭에서 1제곱미터당 생산되는 산소는 하루 10시간 동안 7리터에 이른다. 잘피가 있는 경우 주변에서 생존하는 저서동물의 수는 잘피가 없는 곳에 무려 10배에 이른다. 이러한 풀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산란장이 없어진다든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먹이 연쇄 전반적인 어떤 생산성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는 3월. 순천만 갯벌에도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15만) 평의 갈대밭. 갯벌의 면적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증가를 보이는 갈대군락에 봄마다 대규모 간벌 작업이 벌어진다. 봄을 맞은 순천만의 갯벌. 그곳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된장을 넣고 이제 끓이면 아주 먹기 좋고. 이제 쑥거 담끝 있어. 요건 쑥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칠개. 뜨겠지. 그게 눈이라. 따뜻하면 이제 투고 나오지. 근육을 뜯고.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갑각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천만 갯벌에선 멸종 위기를 맞은 작은 저서 생물이 적잖게 확인된다. 대추 크기의 폐각에 사람 귀처럼 생긴 입구를 가진 대추귀 고둥은 그늘진 갯벌에 사는 저서 생물. 대추기 고등인지 그 유사한 종류들이 한 두세 종류 있거든요 여기. 야, 그 보호종, 법적 보호종이죠. 그러니까 대추기 고등이라는 게. 네. 작지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고둥은 갯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구 생태계 그 염습지 식생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초식자, 그러니까 1차 생산자, 식물체를 먹는 미소 고둥 군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직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참 거의 안 돼 있어요. 2009년부터 순천만에선 한국과 일본 학자 공동으로 갯벌 조사가 시작됐었다. 살살 이렇게 좀. 그 과정에서 갯벌에서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갯지렁이가 몇 종이나 서식하고 있는지 확인됐다. 무려 104종이었다. 이게 이제 그 타일로린쿠스 오사와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실참 갯지렁이. 그 갯벌 아래 그 상부 쪽에서 굉장히 엄청난 그 밀도로 번식을 하는 종류인데 이것들이 그 특히 철새들의 먹이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물들. 오사와 실참 갯지렁이는 지난해 학술 조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된 국내 미기록종. 순천만 갯벌 1제곱미터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갯지렁이 3,5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갯벌 생물들이 이제 그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펄 속에 산소를 갖다가 공급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구멍을 파물어 내 가지고 그 구멍 속에 산소가 풍부한 바닷물이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많은 갯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조성을 해준다.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뛰어나 천연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불리는 갯벌. 그 정화 기능은 갯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저서 생물에서 비롯된다. 순천만은 2009년 한 해에만
6종의 미기록 저서생물이 확인될 정도로 다양한 생물 분포를 보인다. 도요새라든지 물대새 이렇게 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새들은 역시 그 작은 종류의 그 먹이 생물들을 먹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엽새우 종류입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 갯벌에서 살아가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염분의 농도다. 동천과 이사천 두 개 물줄기가 바다와 만나며 형성된 순천만 갯벌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염분 농도가 형성돼 서식하는 생물종에서도 다양성이 확인되고 있다. 오, 있다. 아이쿠마. 엽새우하고 뭐 크게 보면 좀 사촌인데 특이한 종류예요. 주로 동해에서 발견되던 것이 순천만에서도 확인된 것인데 크게 보면은 절지동물문 그 각각 강에 속하는 그런 종류이긴 한데 이것은 그 쿠마류에 속하는 종류로서 그 외부 형태적인 특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갯지렁이의 버금가는 주요한 철새 먹이원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순천만 생태계에 있어가지고 2차 소비자, 즉 거기 뭐 저어류라든지 뭐 이러한 생물들이 만조시 들어와서 중요한 이 섭식 활동을 하는데 먹이 생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망둥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3월 중순이었다. 1년의 절반을 겨울잠으로 보내는 탓에 잠둥어라고도 불리는 말뚝망둥어. 지느러미와 꼬리를 마치 팔다리처럼 쓰며 갯벌 위를 이동한다. 겨우내 멈췄던 생식 활동도 봄과 함께 시작됐다. 더 많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더 많은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도 봄이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강화 갯벌엔 추위가 남긴 흔적이 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얼었던 갯벌이 밀물과 썰물에 밀려다니며 층을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아까 묻자만 대로 이렇게 뻘이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뻘이 좀 많아졌어요. 뻘이 좀 깊어졌어요. 보니까. 겨우내 갯벌 위로 밀려가고 밀려왔던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자국 위로 봄을 맞은 생명들은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낸다. 뻘은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이게 폐각들만 건너오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게 있나? 조개나 개의 사체를 먹어치우는 왕좁쌀 무늬 고등이 왕성한 식성으로 갯벌 청소를 시작했다. 고기 같은 거 툭 떨어뜨리면 번기가 좋아야 들어오는지 몰라서 그냥 이 더듬이 쪽에 무슨 감각이 있는지 물을 따라 냄새가 날아가는지 이제 봄이 됐으니까 나와서 이제 작년에 죽었던 칠개라든지 또는
이제 겨울에 먼모로 나왔던 수리들이 이제 죽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먹이로 삼고 아마 먹이 냄새를 맡고 이제 좀 나와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봄 갯벌을 누비는 생명들은 모두 겨울이 남긴 흔적을 지워간다. 민챙이도 굳어있던 갯벌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도 갯벌은 생명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봄을 맞은 갯벌의 활기는 겨울 동안 잠깐의 움츠림 때문에 더 왕성할 수 있다. 갯벌은 그리고 생명은 지금 꽃처럼 피어난다.